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LUT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UT는 되게 효과적입니다. 빠르고 쉽게 작업할 수 있는데 LUT 가지고 생기는 문제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LUT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되고 어떤 것들이 되지 않는다. LUT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LUT에서 프라이머리 과정들은 많이 됩니다. 커브도 어느 정도 돼요. 하지만 세컨더리 관련된 기능은 거의 되지 않는다. 이거를 직접 LUT를 만들어 보면서 노가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려면 직접 해보는 게 최고죠. 제가 소스들을 약간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제가 짬뽕 소스를 놨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두 가지의 레퍼런스 소스를 가져다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레이스케일이고요. 하나는 포칼라 그라디언트입니다. 밝기 정도가 어느 정도 조절됐는지 색상 채도 같은 게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보기에 되게 좋은 툴이라서 제가 많이 사용했던 툴이죠. 그리고 실제 이미지 영상을 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해볼 거는 프라이머리 툴이에요. 프라이머리 휠즈에서 얘네들 전부 다 만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프트, 감마, 게인, 오프셋은 다 되거든요. 어차피 이건 다 되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일단은 그래도 한번 테스트 삼아 이거 지금 제가 트는 거는 전혀 실제 색 보정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제 맘대로 움직였다라는 값만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링과 마스터 휠을 다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다 만졌어요. 리프트, 감마, 게인, 오프셋에 컬러 링과 컬러 휠을 전부 다 만졌습니다. 그래서 전후 대비하면 이런 영상이 되었죠. 이거를 제가 똑같이 여기도 복사를 하고 여기서도 복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모든 값들이 똑같이 적용이 된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LUT로 출력을 할 겁니다. LUT 출력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다빈치 리졸브에서 LUT 출력하는 방법은 해당 클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제너레이트 3D LUT 여기 보시면 33포인트 있고 65포인트가 있는데 LUT를 출력한다라고 했을 때 기준점이 되는 지점들이에요. 그럼 얼마나 더 세밀하게 값들을 뽑을 거냐라는 건데 당연히 65가 더 포인트가 많으니까 세밀하겠죠. 그래서 65포인트 LUT로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LUT 폴더에 이 다빈치 리졸브 LUT 폴더거든요. 이렇게 바로 저장되는 곳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여기에 저는 폴더를 하나 만들 겁니다.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요. LUT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 겁니다. LUT 테스트란 폴더를 만들었고 여기다가 이름을 지정해 줄 거예요. 맨 처음에 했던 거니까 폴이라고 LUT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뭐를 할 거냐면요. 이거를 똑같이 복사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똑같이 타임라인에서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리셋 시켜 놓을게요. 리셋을 시켜 놓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제가 리프트, 감마, 게인을 건드려서 만든 친구들이랑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에 제가 만든 LUT 지금 보시면 LUT에서 제가 LUT 테스트라고 만든 곳에 프리 all이라고 해서 이 뒤에 좀 이건 아마 코드부호보다는 적은 것 같은데 원본 소스 이름인 것 같은데 자, 이거를 여기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적용되죠. LUT가 더블 클릭 얘네들도 똑같이 복사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 완전히 동일합니다. 제가 이미지 보시고 이미지와 스코프들 놓고 보시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쵸? 얘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얘도 당연히 동일하겠죠. 그렇단 얘기는 지금 제가 건드린 리프트, 감마, 게인, 오프셋에 있는 모든 요 휠과 컬러링은 완전히 나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업을 하실 때 이 리프트, 감마, 게인, 오프셋에 링과 휠만 사용하셨다. 얼마든지 LUT로 출력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저장해서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을 조금씩 해볼게요. 일단 프라이머리 올은 여기 있는 것들은 되는 걸 확인했어요. 다시 모두 리셋. 저는 한번 이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못했던 게 수업 시간에 하기에는 은근히 시간이 조금 들어가요. 아무리 시간이 들어가도 이걸 한번 직접 보는 것만큼 LUT에 관한 이해가 높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빈치에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 한번 써볼 겁니다. 그럼 이번엔 Y값만 움직여 볼게요. 다빈치 리졸브는
RGB뿐만이 아니라 Y값이라고 해서 밝기 값만 조절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기능들은 안 되고요. 리프트 감마 게인만 됩니다. 프라이머리 휠에서는. 오프셋은 없어요. 로그 휠로 가시면 Y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리프트 감마 게인에서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프트 감마 게인만 가지고 밝기 조절해 볼게요. 자, 밝기 값만 조절했습니다. Y 값만 조절한 상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머지 똑같이 붙여넣기 할 거고요. 얘들 모두 Y 값만 조절된 상태입니다. 이 녀석을 다시 LUT 저장 65포인트. 앞에 숫자를 적어놔야겠다. 02번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름 순으로 하다 보면 내가 순서대로 한 걸 까먹을 것 같아서 Yonly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누르면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Yonly. 여기 똑같이 Yonly를 더블 클릭해서 입혀보겠습니다. 뭔가 변한 게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랑 같느냐 보시면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얘도 동일합니다. 약간 색깔이 틀어지네요. 이건 왜 틀어질까? 신기하네. 그러니까 지금 벡터스코프의 모습은 차이가 없는데 이 밝기 값이 아주 살짝 틀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는 유지가 된다라고, 그리고 사실 이것도 이미지만 놓고 보면 스코프상에서의 차이와 다르게 이미지상에서는 거의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Yonly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확인하신 걸로 계속 제가 복기를 시켜드릴 거예요. 프라이머리 휠에 있는 리프트, 감마, 게인, 오프셋은 다 쓸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있는 녀석들, 얘네들을 확인하면 되겠죠. 얘네들을 하나씩 확인해 볼 겁니다. 모두 리셋하고 이번에는 콘트라스트와 피벗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콘트라스트, 피벗 많이 사용하시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저는 감마와 콘트라스트, 피벗의 조합 진짜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감마 값을 많이 올려서 화사하게 만들면 블랙이 뜨는데 이렇게 팍 뜬 상태에서 리프트 값을 내리면 폭폭 내려가요. 지금 제가 한 단계 옮겼는데 이렇게 팍팍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블랙 깨지고 난리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마로 많이 올려준 다음에는 콘트라스트로 잡아주는 편입니다. 블랙을. 자, 아무튼 이번엔 콘트라스트가 LUT로 나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 테스트 해볼게요. 콘트라스트를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리면 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너무 딱 맞춰서 하지 말자. 혹시라도 틀어질 수 있으니까 임의의 수가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봤습니다. 그럼 콘트라스트랑 피벗만 조절했습니다. 제가 대비를 높였죠. 그리고 나머지도 두 개도 적용. 그러면 콘트라스트 피벗이 적용이 된 이미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을 또 LUT로 출력할 겁니다. 이것만 반복해서 오늘 보시면 진짜 LUT 뽑는 거는 지겹게 보시겠네요. 어떻게 뽑는지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콘트라스트 피벗이라고 지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잠시 기다리면 여기 생길 겁니다. 생겼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적용해보면 되는지 확인되겠죠? 지금 느낌상 거의 됩니다. 그러면 얘랑 얘가 같을 거니까요. 같아. 같고요. 이쪽으로 갔을 때 밝기가 채도가 최대급까지 있는 채도에서는 스코프상으로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미지상으로는 그 차이를 쉽사리 알아채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콘트라스트도 된다. 피벗 같이 조절해도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간다. 이번에 할 건 세츄레이션, 채도를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낮출 일보다 LUT로 출력해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채도 높일 일이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해요. 채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채도를 높여봤고요. 똑같이 옮기면 얘한테는 아무 소용도 없겠죠, 사실은. Generate 3D LUT 04. 왠지 여기까지 다 될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세츄레이션 더블 클릭했을 때 동일하게 복사했을 때 근데 이게 계속 여기 보니까 조금씩 이런 최대 채도가 있는 곳에서는 조금씩 달라지나 봐요. 그러니까 채도가 엄청 높은 이미지를 조절하실 때는 LUT로 뽑는 것들이 약간의 이미지의 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이미지에서는 아주 여기 약간 넘치는 부분들이 확실히 조금 문제가 생기나 봐요. 약간씩 바뀌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츄레이션 잘 넘어간다. 이번에는 세츄레이션을 했으니까 이제 휴를 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틀어보겠습니다. 휴를 틀었고요. 나머지 똑같이 틀어보겠습니다. 얘는 틀어도 아무 문제 없겠죠, 사실. 휴를 튼 것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LUT로 출력하기. 05에 휴.
뭔가 궁금하시면 이렇게 노가다 해서 한번 잡아보시는 거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합니다. 안 까먹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것 틀었습니다. 보시면 휴도 무리 없이 돌아갑니다. 근데 역시나 요 밝은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걸 봐서 얘랑 얘도 틀어지네요. 지금 이미지상으로는 사실 차이를 잘 못 느끼겠습니다. 근데 스코프상으로 약간 이런 표현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는 아주 밝은 부분이나 아주 극단적인 부분, 스코프상에서 극단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자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휴는 넘어간다. 루마믹스 같은 경우는 Y값이 이미 넘어간다라는 거에서 루마믹스는 움직인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결국에 Y값과 영향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Y값 조절이 된다라는 거에서 루마믹스도 된다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여 볼까요? 그게 낫겠죠? 리셋한 다음에 그래도 있는 건 다 해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루마믹스를 낮춰버리겠습니다. 루마믹스 빵으로 만들고 제가 똑같이 앞서서 했던 작업들을 진행을 해볼게요. Y값이 먹는 애들 리프트 감마 게인 위주로 루마믹스를 빵으로 만들고 작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06에 루마믹스는 밝기 고정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루마믹스가 뭔가라고 하면 밝기 고정 옵션이다. 이거를 빼면 그린을 높일 때 밝기가 변하더라. 라는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예, 한번 루마믹스 입혀봅니다. 루마믹스까지 된다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 우리가 프라이머리 휠과 바는 똑같죠? 프라이머리 휠 상에서 특히 1페이지까지 있는 모든 기능은 LUT로 출력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LUT로 출력하고 싶다. 여기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2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서는 뭐 어차피 테스트 할 거지만 템퍼러처랑 틴트는 왠지 조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템퍼러처 틴트는 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프리셋이라고 매뉴얼에 써 있어요. 특히 퍼레이드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템퍼러처와 틴트가 움직이는 방식은 개인에서 따뜻하거나 차갑게 혹은 마젠타와 그린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식과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어떤 특정 축을 고정해서 그것만으로 움직이는 프리셋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아마 될 겁니다. 그래도 우린 테스트 해볼 겁니다. 자, 똑같이 복사 붙여놓기를 했죠. 이 녀석을 출력할 겁니다. 이제 07 템퍼러처랑 틴트, 템프와 틴트, 템프 틴트 LUT를 씌울 겁니다. 당연히 먹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죠. 지금 보니까 가장 밝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뭉개지네요. 야, 이게 LUT가 65라고 하면 되게 높은 수준으로 보관을 해주는 LUT인데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제 3D LUT 룩업 테이블을 어느 정도로 보관을 할 거냐. 인터폴레이션이 보관이죠. 다빈치에서 어떤 퀄리티로 보관을 할 거냐라는 기능이거든요. 기본은 이제 뭐 3번 보관을 한다라는 뜻이고, 여기 이 녀석은 이제 4번 보관, 뭐 4중으로 보관을 하든가 그런 의미예요. 이 녀석을 선택해주면 그 똑같은 LUT를 사용하더라도 훨씬 더 보관을 세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LUT를 더 정교하게 쓴다는 거죠. 단점은 컴퓨터의 연산 자원을 조금 더 먹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만약에 이걸 쓰셨을 때 LUT를 씌우는데 왜 뭔가 느려진 느낌이 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녀석으로 하고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래도 나네요. 이거는 아마 LUT가 나가는 거에 자체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채도가 강한 부분 혹은 아주 밝기가 강한 부분들이 많은 영상에서는 일부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템퍼러처랑 틴트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미드톤 디테일은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죠. 높이면 이미지의 중간 대비가 강해지면서 소위 말해서 디테일이 강해지는 영상인 것처럼 보이고요. 낮추면 디테일이 약해집니다. 일단 디테일을 강하게 한번 애매하게 한 90 몇 점 이렇게 이 정도로 미드톤 디테일을 만들어서 나머지에도 적용을 해보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65포인트 큐브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08 다시 미드톤 이런 노가다들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절대.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는 것들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 미드톤 디테일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아무 변화가 없네요. 미드톤 디테일은 LUT로 나가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프라이머리 휠에서 나가지 않는 기능을 우리가 찾았어요. 미드톤 디테일은 LUT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마 이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샤폰과 블러가 제대로 나가지 않을 확률이 있겠죠. 왜냐면 어느 정도 비슷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미드톤 디테일 어디서 제일 많이 쓰세요? 되게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피부 밀거나 이럴 때도 되게 가볍게 쓸 때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LUT로는 피부 보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겠죠. 나가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미드톤 디테일의 옆에 있는 컬러 부스트. 컬러 부스트는 세츄레이션이랑 다르게 조절되는 거 아시죠? 컬러 부스트 값을 높이면 채도가 낮은 부분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낮은 부분의 채도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컬러 부스트를 쓰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로마 노이즈가 생기는 경우가 아주 흔하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껐다 켰다 해볼게요. 어느 정도 올려보고 이 녀석을 같이 덮어쓰기 해놓고 출력해 보겠습니다. 공구. 여기도 안 나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한번 보시죠. 컬러 부스트는 여러분들이 포토샵 쓰실 때 되게 많이 보게 되는 바이브런스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비슷합니다. 자, 나왔습니다. 컬러 부스트를 입혀볼게요. 요거는 먹습니다. 먹는데 역시나 지금도 같이 놓고 봤을 때 먹는데 역시나 똑같이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컬러 부스트는 나간다. 이거 되게 독특하네요. 미드톤 디테일은 나가지 않지만 컬러 부스트는 나갑니다. 그럼 컬러 부스트랑 세츄레이션을 이용해서 채도 조절하는 거는 충분히 나간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기 전체에서 마지막 남은 기능 섀도우스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기능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섀도우와 하이라이트는 이미지의 디테일을 살리는 기능이라고 리트라이브 디테일이라고 매뉴얼에 소개를 하고 있죠. 이 기능 잘 보시면 생각보다 이 두 기능 진짜 많이 안 쓰시거든요. 제가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 이 기능 많이 안 쓰시는데 8비트에선 조금 어렵지만 8비트 이상 한정으로 보시면 이런 데가 디테일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는, 전후 대비하면 상당히 벌어지면서 이런 데가 잘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LUT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 기능들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두운 부분을 그냥 벌리는 거고요. 네. 밝은 부분을 내리는 기능이지만 그 좁은 부분을 되게 강하게 벌리기 때문에 이제 디테일 회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녀석은 3D LUT로 하셔서 10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면은 좀 마음 아플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안 되는구나. 처음 알았다. 섀도우스와 하이라이트는 작동이 안 되네요. 되게 신기하게 미드톤 디테일, 섀도우, 하이라이트 모두 어떤 이미지의 선예도나 혹은 이미지의 그 디테일들과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이런 기능들은 나가지 않아요. LUT로 출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질감 같은 거를 조절하기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로그 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그 휠 같은 경우는 이제 나머지는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하이 레인지와 로우 레인지를 조절했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겠죠. 자, 하이 레인지를 제가 약간 낮추고 로우 레인지 낮춰놓고 하이 레인지 살짝 올린 다음에 섀도우랑 미드톤 어디를 당겨볼까? 이쪽 당겨보자.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당기면 약간씩 잘린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제가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를 약간씩 출력해 보겠습니다. 11 로그 휠. 이 녀석은 더블 클릭해 보면 로그 휠은 적용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확실히 이 그 극단에 있는 애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 이 부분이 잘리는 것들을 보이시죠? 제가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만약에 65 큐브가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원래는 더 나쁘지만 33 큐브로 한번 뽑아볼게요. 로그 휠을 다시 12 해가지고 로그 휠인데 33 큐브로 뽑아보겠습니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녀석 똑같이 33 큐브. 역시나 33, 66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66으로 계속 뽑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로그 휠까지 다 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제 전체
컬러 휠 전체에서 안 되는 건 오직 미드톤 디테일과 섀도우스와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떤 질감에 관련된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커브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많이 쓰시는 커브들은 기본적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거 일부 기능 안 되는 거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스텀 커브에서 기본 커브의 움직임들을 만들어 볼게요. 특히나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모든 채널들을 다 나눠서 작업을 해볼 겁니다. 블루 채널에서 약간 역으로 만들면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아주 그냥 익숙하게 크로스 프로세스 룩에 가까운 방식이 이런 접근을 많이 하시죠. 전후 대비했더니 이런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작동을 해보면 잘 나오죠. 제가 여기서 66 컵으로 뽑겠습니다. 뽑아보면 13번 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에서 커스텀 컵으로 뽑은 LUT를 적용해 볼게요. 동일합니다. 제가 스코프를 띄워서 차이를 보시면 커브 같은 경우는 제가 특히나 아주 하이라이트 있는 부분들을 안 건드려서 그런 건지 한번 여기서 먹여볼게요. 오, 얘는 혹시 얘까지? 프라이머리 휠즈에 비해서는 이 부분에 깎여나간 정도가 약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 그럼 이제 커브에서 여기까지는 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럼 이 인텐시티 슬라이더 이것들이 먹히느냐 한번 투명도 조절이라고 그러죠. 개별 투명도 조절에 가까운 기능인데 이 녀석들을 제가 임의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임의로 인텐시티 슬라이더까지 적용한 거예요. 그럼 다시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65포인트에서 14 이거 14 커브 커스텀 인텐시티 이렇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변화합니다. 인텐시티 슬라이더까지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적용을 해볼게요. 이 녀석이 제일 티가 많이 나니까 얘네가 이걸 적용 안 했구나. 똑같이 네 이번에도 인텐시티 슬라이더를 적용해서 오히려 막 틀어진 애들이 더 많을 텐데도 요 끝 지점들 보면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걸 봐서 확실히 프라이머리 휠즈에 비해서 이런 데도 커브가 조금 더 LUT를 사용하는데 안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렵죠. 그리고 앞에 설령 요 끝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더라도 이미지를 보는데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생기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텐시티 슬라이더까지 썼으니까 그 다음에 소프트 클립을 이용해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예 리셋하고 소프트 클립만 써볼게요. 리셋을 하고요. 소프트 클립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밀키하다 그러죠. 그래서 그 블랙 부분을 아예 잘라버리는 형태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블랙 부분을 자르고 소프트 값을 조금 줄 수도 있고요. 하이도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하이를 아예 잘라버리고 소프트 값을 살짝 주고 개별 RGB별로 조금씩 틀어볼까요? 블루도 잘라버립시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낮은 다이나믹 레인지 이거 되게 웃기는 건데 저는 색 보정할 때 항상 최선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제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되게 특이하게 이렇게 일부러 다이나믹 레인지를 잘라먹는 효과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강력한 툴입니다. 소프트 클립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똑같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왜 밀키하다라는 표현을 썼는지 알겠죠? 이게 서양 애들이 주로 쓰는 표현인데 어두운 부분이 약간 이제 잘려 나가면서 이제 회색빛이 된다 그래서 밀키하다라는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요거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65포인트로 15번에 소프트 클립 한번 여기서 더블 클릭 네 똑같이 먹었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이 녀석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없어 보입니다. 그럼 다빈치 리졸브 커브에서는 진짜 어지간한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커브, 특히 커스텀 커브 한정으로는 아주 많은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라이머리 툴의 대표적인 기능들과 이제 커브 하면 떠오르는 커스텀 툴은 거의 사실상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커브에 한 가지 숨겨진 기능이 하나 더 있죠. 그것까지 해보고 커브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커스텀 커브를. 혹시 커브에 있는 여기 YSFX라는 기능 아시나요? 이거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게 기능이 인텐시티 슬라이더는 여기 나와 있는데 소프트 클립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YSFX만 여기 이렇게 따로 기능으로 안 나와 있고 그냥 여기 이 단추 하나로 돼 있어요. 얘를 낮춰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나 그 인텐시티 슬라이더 위에 있는 RGB 채널들을 해제해서 개별 채널별로 다르게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개별 채널별로 어떤 이미지가 적용되는 범주를 조절할 수 있는 되게 독특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해 볼게요. 상하 대칭으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콘트라스트랑 피벗이랑 비교해보면 콘트라스트는 움직일 수 있는데 피벗이 0.5로 고정된 거랑 똑같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자, 여기서 YSFX가 요까지 먹으면 커스텀 커브에 있는 모든 기능이 적용되는데 짜잔! 이 됩니다. 되는 걸로 네, 됩니다. 그럼 커스텀 커브에 있는 모든 기능을 쓰실 수 있어요. LUT에서. 지금까지 안 됐던 기능은 미드톤 디테일과 섀도우스 하이라이트 밖에 없었습니다. 커브에서 이제 VS 커브로 넘어가 볼게요. VS 커브에서 한번 여기 휴 VS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 하나씩 잽싸게 써보겠습니다. 자, 모두 찍어주고요. 그냥 6벡터 있을 때는 6벡터 있는 거 활용 최대한 해주겠습니다. 레드 올리고, 옐로우 낮추고, 그린도 올리고, 사이언 낮추고, 블루도 올리고, 마젠타도 낮추고, 이상한 색깔이 됐죠? 거의 뭐, 깨지네. 오. 네, 아작이 낮거나 말거나 굉장히 지금 보시면 벡터 스코프가 변태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도 일단 넘겨주고, 색깔 진짜 이상하게 변하는구나. 네. 자, 65, 17, 휴, vs, 휴. 되면 좋겠죠? 저도 이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먹는 것 같습니다. 녀석도 똑같이 적용해보면, 휴 vs 휴가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퀄리파이어나 뭐라고 할까요? 마스크로 할 수 없는 것들에 한해서는 이걸로 조절할 수 있다면 사용을 해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죠? 이거 왠지 하나 되니까 나머지 다 될 것 같은데? 휴 vs 셋입니다. 똑같이 다 찍어줍시다. 레드 올려주고, 아니 반대로 할까요 이번엔? 레드 낮춰주고, 옐로우 올려주고, 그린 낮춰주고, 사이안 올려주고, 블루 낮춰주고, 마젠타 올려주고. 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틀어지는 게 그래도 티가 나네요. 이렇게 작업을 해서 나머지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고 한번 이 녀석에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휴 vs 18번 휴 vs 셋입니다. 여기서 더 문제가 생기는 것들로 보여지네요.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휴 vs 셋을 더블 클릭하면 적용이 되네요. 나머지도 LUT를 씌워보면 똑같이, 특히 제가 봤을 때 휴 vs에서는 이걸 비교하는 게 이 그림보다 이걸 비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면 특정 휴에 대해서 채도까지도 조절이 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 시리즈의 마지막.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기능은 제가 다빈치 리졸브에서 몇 안 되게 욕하는 기능입니다. 쓰레기예요. 보시면 제가 레드 어차피 초장이랑 이런 데가 있으니까 올리면
채도가 높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밝기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밝기가 오르면 채도가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밝기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채도가 오르다 보니까 엄청 안 이뻐요. 그래서 이 기능은 다빈치 리졸브에서 개인적으로 봉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그냥 어차피 써도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킬 기능이라 LUT로 출력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히려 안 쓰는 이만 못하는 기능이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쓰지 말 것을 추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제 룸 vs 셋, 어두운 부분에 채도를 바꾸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여기서 제가 어두운데 잡고 낮춰도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 애당초 조금 차이가 있다. 이 부분에 차이가 있네요. 이 정도라면 일단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출력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똑같이 걸고 여기서도 걸면 여기는 이제 어두운데 이렇게 차이가 조금 나겠죠? 이거 너무 조금 나니까 이거를 범위를 많이 키워봅시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도 어두운 부분이 꽤 대비가 아예 채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넓어졌죠? 이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65 큐브, 19번, 룸 vs 셋. 조금 기다리시면 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나왔죠? 여기서 룸 vs 셋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먹네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차이가 거의 없죠? 네, 스코프상에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커브는 되게 안전하네요. 사용하기가. LUT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마지막은 셋 vs 셋. 셋 vs 셋도 어두운데 중간 하나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해서 채도 너무 높은 데는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전후 대비하면 이건 채도가 너무 심하게 찢어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약간 깨지는 정도까지 찢어봤는데 한번 요거까지 표현이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중간에 찢어져가지고 여기 갑자기 낮아지니까 뒤집혀가 이런 형태가 나타나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용해도 출력이 된다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셋 vs 셋입니다. 요거까지 되면 다 되는 거야. 아하, 나옵니다. 또 아니 반대네. 잘못했다. 요거고 또 요겁니다. 차이가 없어요. 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결론, 프라이머리 휠에서 안 되는 기능은 미드톤 디테일과 섀도우스와 하이라이트 세 가지였지만 커브에 있는 모든 기능은 LUT로 나갈 수 있다. 커브를 메인으로 작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LUT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폭이 아주 넓기 때문에 충분히 LUT로 만약에 작업하신 것들을 다른 작업 도구나 뭐 이런 데로 가져가기가 쉽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빈치에서 작업한 거를 프리미어로 가져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꼭 출력을 하지 않고 LUT만 가져가서 그냥 씌워서 작업하고 싶을 때 그게 시간을 더 아끼는 경우가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커브 작업들은 생각보다 무리 없이 다 넘어간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프라이머리, 뭐 세컨더리는 나중에 안 되는 것들 거의 확인이 되니까 블러 팔레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 팔레트에서요, 걸어보죠. 블러. 블러를 걸어보고 뭐 방향성까지 좀 줘볼게요. 블러 많이 걸자. 블러를 걸었습니다. 또 똑같이 걸고 똑같이 걸고, 뭐 여기 두 개선 별로 차이가 안 나겠죠. 블러가. 여기서 기준으로 블러를 걸어봤습니다. 이번엔 21 블러. 앞서서 미드톤 디테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블러도 왠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과연 안 먹습니다. 역시나 안 먹을 줄 알았어. 네, 블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혹시나 하는 거지만 샤픈도 해볼까요? 어차피 안 될 거. 샤픈으로 바꿔서 네, 강하게 줬습니다. 이거 출력해서 22 샤픈. 아마 지금 이것도 아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되면 신기하긴 하겠지만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미드톤 디테일, 그 다음에 섀도우스, 하이라이트, 블러, 샤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이미지의 선이도나 질감에 관여하는 모든 도구들이 거의 작동이 안 되네요. 특이하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에서도 썼고 수업 때도 얘기하는 내용들이지만 이런 질감과 관련돼 있는 영상들은 보통 이미지 전체에 작동시키기보다 세컨더리 도구들과 같이 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샤픈을 준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샤픈 이렇게 잘 안 줍니다. 보통 내가 원하는 부분, 세컨더리 기능들을 사용해서 제가 이 짬뽕에 있는 그릇 안에 있는 애들을 잡아주고 샤픈을 걸지, 이런 거였다. 걸지 그냥 이미지 전체에 어떤 선택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샤픈을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그런 것과 고민해 본다면 이제 나가지 않는 세컨더리 기능들과 이제 조합이 좋은 기능들 자체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남은 기능들 가장 이제 많이 쓰는 남은 기능들은 세컨더리예요. 저는 이게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걸 옛날에 한번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피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찍어서 값들 임의로 막 조절해서 제가 여기를 색깔을 더 빨갛게 바꿔놓고, 아니 휴도 틀죠. 어차피 이거 다 나가니까 티 엄청 나야 되니까 휴도 틀어놓겠습니다. 퀄리파이어와, 사실 퀄리파이어만 쓴다라는 건 의미가 없죠. 퀄리파이어를 쓰면 언제나 그걸 어떤 다른 방식으로 조절 도구를 사용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퀄리파이어를 쓴 것들이 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23번 퀄리파이어와 다른 기능들을 사용해봤습니다. 이거를 다른 데서 아이고 오래 걸려. 자, 다른 데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선택돼가지고 색이 돌아간 걸 보실 수 있죠. 이 녀석을 퀄리파이어를 더블 클릭해주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퀄리파이어를 사용하고 색을 돌렸는데 색을 돌린 거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퀄리파이어를 사용하는 순간 그냥 모든 데이터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약간 느꼈던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러면은 어떤 실수를 하실 수 있냐면요. 작업을 하시다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작업을 진행하시다가 이거 잠깐 끄고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막 조절하시다가 진짜 모르게 이게 마우스가 퀄리파이어로 돼 있는지 모르게 툭 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크게 막 모르고 이렇게 뽑혔는데 아예 아무것도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된 상태로 출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이런 세컨더리 마우스 클릭을 실수로 하셨다든가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왜 안 나왔을까? 이러면 이 기능들이 우리가 된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마스크나 퀄리파이어를 쓰지 않았을까? LUT가 안 나갔을 때 그걸 먼저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실수를 해가지고 한번 LUT로 뽑았다가 피를 한번 봤어요. 이런 퀄리파이어가 안 된다는 걸 확인해 보셨고요. 마스크도 마찬가지겠죠. 안 됩니다. 마스크 이렇게 잡고 마스크 된 부분을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 작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빨간 원이 되겠죠. 녀석을 클릭하셔서 24 파워 윈도우를 더블 클릭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세컨더리 툴이라고 하는 퀄리파이어와 파워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순간 어떤 조절한 작업들도 나가지 않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전문 색보정 툴이 아닌 도구들에서도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LUT로 꽤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루메트리가 없던 시절의 프리미어에서 보통 조절할 수 있었던 기능들은 3웨이 휠, 뭐 템퍼라처, 틴트, 그다음 뭐 세곤도 이런 것들, 채도, 휴 이런 것들은 원래 프리미어 같은 전문 색보 정도가 아닌 거에서도 사용이 가능했잖아요. 이런 기능들은 LUT로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그도 잘 생각해 보면은 그도 그럴 것이 LUT라는 거는 개별 픽셀 값들을 어떤 식으로 바꿀 건가 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한되는 퀄리파이어나 파워 윈도우로 제한되는 순간 어떤 클립들, 그러니까 모든 클립들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클립들만 바꾸라라는 명령어 자체가 LUT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퀄리파이어,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안 되는 것들을 확인했죠. 블러와 미드톤 디테일, 섀도우, 하이라이트 이런 어떤 이미지의 디테일과 관련하는 모든 기능들은 나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빈치 리졸브에서 쓸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써봤어요. 한 가지가 남았구나. RGB 믹서. RGB 믹서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나갈 겁니다. 한번 제가 RGB 믹서를 이상하게 사용해서 색깔을 마구 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틀었어요. RGB 믹서는 나가는 걸로 기억합니다. 믹서.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먹습니다. RGB 믹서 같은 경우는 이제 채널 믹서라고 그래가지고 다빈치뿐만 아니라 포토샵에도 있는 기능들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개별 신호를 증폭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픽셀 값들에만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RGB 믹서의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키값이 있죠. 제가 적용한 것들의 키값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먹일 거냐, 이것도 나갈 거냐 라는 걸 고민해 볼 수 있겠죠. 0.5 절반 정도만 큰 것들을 제가 출력을 걸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걸어주고요. 절반 정도 출력을 걸면 좀 다르죠, 모양이. 65 해가지고 26. 이거는 키 아웃풋.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면 이제 투명도까지 되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든지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투명도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조절 자체를 정교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되죠.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브나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작업한 것들이 너무 이제 조절하는 게 힘들었어, 미세한 조정이 너무 힘들었어 라고 할 때는 키 아웃풋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적용되는 정도를 조절하셔서 출력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앞서서 LUT를 사용하실 때 LUT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로 저한테 많이 물어본다라고 많이 하셨는데요. 사용하시는 LUT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꽤 많은 경우 중에 하나는 일단은 33포인트 LUT라서 되게 그 LUT랑 LUT와 점과 점 사이가 멀어서 조금 거칠 수 있는 부분들이 8비트 소스처럼 충분한 비트 뎁스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겪어봤고요. 특히나 그런 33포인트 LUT를 2개 이상 사용했다. 이러면 진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준 LUT 중에 여러 개를 적용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UT를 사용하실 때 가능하면 8비트 기준으로는 LUT를 하나 쓰시는 걸 추천해요. 그러니까 카메라 내가 로그 감마로 찍었다라고 하면은 로그 감마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카메라 LUT를 하나를 쓰시던가, 혹은 내가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LUT를 쓰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그 크리에이티브한 LUT 하나만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러 개를 쓰셨을 때 개조들이 깨지는 것들을 지금 아까 앞서서 특히나 저희가 이제 휴값들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런 컬러 휠에서 만들어낸 기능들은 특히나 이 퍼레이드의 끝자락이나 이런 데에 닿았을 때 조금 깨지는 것들을 확인했잖아요. 이미지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면 분명히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셨던 다빈치 리졸브에서 어떤 기능들은 LUT로 출력이 되고 어떤 기능들은 LUT로 출력이 안 되는가,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미지의 선예도와 디테일, 그 질감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은 출력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미드톤 디테일, 섀도우스, 하이라이트, 블러 샤픈.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세컨더리 기능. 파워 윈도우와 퀄리파이어를 사용하는 순간 어떤 기능도 나가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혹시 내가 다빈치 리졸브에서 작업하시고 외부로 다른 기능들로 넘겨줘야 될 때 충분히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해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커브가 되게 깔끔하게 나가는데 저만 해도 그 프라이머리 작업은 거의 프라이머리 필로 작업을 하고 커브로 거의 룩 작업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룩 작업하고 LUT로 뽑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건 되게 묘하게 잘 어울리는 기능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